(2025년 12월 6일) 이정훈입니다. V0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V0, V1, V2. V2 대신 V0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V2도 지금의 정치 투쟁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십상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박근혜 정부 때 나온 음모론이었죠. 그리고 정윤회, 최순실 씨, 그리고 김건희 사건, 지금 특검이 가동되고 있죠. 이러한 악몽이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들이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단을 해봅니다. 동기는 매우 간단하죠. 문진석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 디지털 소통 비서관과 이 텔레그램 주고받은 거를 뉴스핌 기자가 촬영을 했죠. 거기에 보게 되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훈식이 형과 김현지 부속실장, 현지 누나에게 XXC의 인사를 청탁해보겠다 하고 딱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에 이제 다시 김현지, 다시 정치 전면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하도 많은 사건 때문에 잠시 묵히긴 하지만 김현지 사건은 계속 대장동 게이트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괴롭히지 않겠나. 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을 조금 해봅니다. 한동훈 전 국힘당 대표가 일단 총을 들었습니다. V0 김현지를 벌여라. V0. 지금 언론에 지금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V 동그라미라서 V0, 뭐 V5, V5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 V0입니다. 우리 최고 중요한 사람은 VIP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도 여러 명 있으면 V1, V2, V0 합니다. V1은 당연히 대통령, V2는 영부인. 근데 V0이라는 V0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을 가리키는 거죠.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V3로 할지 V4로 할지가 규정이 안 되니까 V1보다 더 중요한 V0다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자, 한동훈 씨가 V0 김현지를 버려라. 그러지 않으면 단언컨대 이 정권은 끝까지 못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V0 김현지는 V1 이재명이 만들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그렇게 V0 김건희를 욕하면서 왜 똑같이 김건희를 따라하는가. 이제 V0란 말이 굉장히 퍼질 거예요. 김현지 씨를 가리키는 겁니다. 김현지 씨는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김남국 씨, 그 다음에 문진석 텔레그램 오고 간 거에 대해서 나는 가만히 있다 유탄을 맞았다. 유탄 맞은 거 맞죠? 자기가 어떻게 한 증거는 아직까지 없는데 두 사람이 현지 누나한테 추천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번 사건은 유탄을 맞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김현지 씨가 그냥 뭐 평범한 사람이면 그렇겠구나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고 또 중요한 기관장 추천을 비서실장한테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부속실장한테 하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 의심이 생기면서 계속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김현재 씨는 알려진 게 없죠. 상명대를 나왔다고 지금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 정도 되면 상명대 졸업생 사이에서 경제과라는 얘기도 있었으니까 기다 아니다 얘기가 나올 만한데 아무 얘기도 없고 제가 지금 현역 기자라면은 김현재 씨 나이를 역산하면은 대학교 학번을 유추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명대학교 도서관에 가거나 뭐 거기까지 안 가도 상명대 뭐 어떻게든 통하면은 몇 년치 졸업 앨범 볼 수 있잖아요. 그것만 쭉 찢어서 김현재라는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몇 년 경제학과 졸업 앨범을 봤는데 김현재 없다, 있다 이렇게 쓰면은 그것만 해도 사람이 궁금한 게 풀릴 텐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요즘 기자들은 참 이 인베스티게이팅을 하는데 굉장히 좀 나태하다 저는 봅니다. 옛날 우리 때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자, 이 김현지 사건, 김현지 사태죠. 아직은 사건이 아니죠. 이 사건은 김건희, 윤석열 정부도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숱한 의혹 제기 때문에 무너졌죠. 참
뭐 서울의 소리인가요? 뭐 그 방송에서부터 뭐 처음에는 쫄리라고 떠들어대다가 쫄린지 아닌지 지금 아무도 확인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을 했다가 그걸 받은 걸 가지고 계속 떠들면서 김건희 여사는 지금 특검을 받고 참 어려운 처지에 냈습니다. 또 그 전에 이게 전부 다 보수 정권만 당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의 비서였죠. 정윤회 씨와 무슨 관계냐 하고 또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그 정윤회 씨가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기 전에 부인이 최순실 씨죠. 정윤회 씨가 떠난 다음에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까운데 최순실이 또 뭐냐? 뭐 온갖 돌았죠. 그리고 그 전에 또 뭐가 돌았습니까? 십상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십상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삼국지 소설 많이 아시죠? 그 삼국지가 시작되는 게 후한 영제 때로 보시면 됩니다. 영제는 신령스럽다 할 때 영자를 쓰는데 아주 중국 역사에서 어리석은 군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실은 그 전에 황제가 된 사람의 바로 아들이 아니죠. 근데 그 황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황제가 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가 그 황제가 된 거는 그때 이미 이 고대 궁중에 가게 되면은 고관 대작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권력 싸움을 하니까 바뀌고 또 황제가 마음에 안 들면 교체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궁중에 늘 지내는 사람, 환관이라고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남자의 상징인 그거를 제거한, 그거가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환관이 참 재생산이 안 돼요. 고관 대작들은 시험을 보거나 추천을 받아서 사람을 이렇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교체가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남성성을 상징하는 사람들은 참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고대에는 의학이 발달 안 해서 어린애 때 그걸 제거하는데 잘못하면 죽어버리거든요. 한번 만들어지면은 그 사람은 그냥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평생 측근으로 지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고관 대작보다 힘이 더 세죠. 그리고 이제 황제를 농락하기도 하죠. 진시황 사후에 진시황 시신을 갖고 장난을 친 게 조고라고 하는 환관이잖아요. 그 영제 때 이 10명의 환관들이 설쳤다. 그건 소설의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정사를 치는 후한서에는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이 관직을 매간매직하면서 아주 국정을 어지럽혔기 때문에 영제는 이제 그걸 그러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황건적의 난이 생기면서 황건적의 난을 막지 못하니까 의병이 일어나는데 의병 중에 유비가 일어나면서 도원의 결의 형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때 동탁이 힘을 쓰니까 동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하면서 소설이 시작됩니다. 그 십상시가 박근혜 정부 때 힘을 쓴다. 그래서 문고리 3인방이니 누구니 그런 얘기가 다 돌면서 그들이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런 소문이 돌다가 이게 2014년 세계일보가 일면 톱으로 십상시 어쩌고 저쩌고 쓰면서 폭발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붕괴로 가게 되죠. 그래서 정윤회가 누구냐 하다가 정윤회는 이미 아니다. 최순실이 나오고 최순실이 누구냐? 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가 계속 쫓기면서 이상하게도 만나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재산이 있는 강남 지역의 부유층 인사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또 물론 좌파들도 그랬고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계속 구설수에 오르면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누가 아킬레스건일까? 아들도 언제든지 문제가 되죠. 지난번에 장가를 보냈는데 대통령이 당선됐으면은 대통령이 됐으면은 그냥 하지 그 부조금도 받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문제가 있었고 이재명 씨도 대통령 되기 전에 사과까지 했던 그때 결혼도 조금은 잘 사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또 아들이 터질 수도 있고 지금 문제는 김혜경 여사도 경기도 법카로 국회의원들한테 밥을 산 것 때문에 2심에서 유죄를 받았죠. 근데 그 재판이 열려야 되는데 아직 안 열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심입니다. 그러면 유죄를 받아요. 전과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 여사하고 이재명
이분이 한 대통령 되기 전에 몇 년 전인가요? 그 김 여사가 여기 눈이 찢어지고 뭐 해가지고 분당 서울대병원에 한밤중 응급실에 가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동차로 2대를 동원해서 쇼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 도대체 왜 찢어졌느냐? 뭐 말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김혜경 여사도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는데 현재는 V2 김혜경 여사가 아닌 V0 김현지가 오르고 있습니다. 김현지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꼼짝을 못하냐. 그러니까 애지중지현지란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참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참 잔인합니다. 참 잔인해요. 이 십상시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박범계 씨는요, 한 방송에 출연해서 윤석열 때죠. 그때 또 십상시를 거론합니다. 이 윤석열 때 십상시는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는데 계속 이렇게 뭐가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지금 김현지 씨의 실체가 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왜 김남국이가 현지 누나라 그러고 거기다 청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걸 보면서 지금 김남국 씨는 사표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중간에 끼어든 자기 일도 아닌 이 김남국을 사표를 내게 해서 면직하는 거와 비교되는 게 농림부 차관 면직 사건입니다. 이 농림부 차관은 행정고시로 붙은 전형적인 그 공무원이고 기조실장을 지냈으니까 농림부에서 할 자리는 다 했죠. 순수 관료인데 이 사람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저런가. 지금 이유는 뭔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데 강형석 씨죠. 강형석 차관. 뭐 비위 무마 압력 의혹이 있다 그러는데 글쎄 이런 비위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거 아닌가. 대통령 자체가 전과 맥범이니까. 그리고 몇 개의 재판이 연루되어 있는데 그런데 직권면직을 해? 직권면직은 상당히 잔인한 겁니다. 그런데 김남국은 의원면직을 해? 뭐가 좀 안 맞죠. 그리고 이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고 야당이 주장해서 민주당이 주장해서 만들어 해놨는데 임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김현지 씨가 시끄러우면 특별감찰관 통해서 감찰을 한 다음에 문제 없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강영석 차관은 감찰을 통해서 비리가 확인돼서 잘랐다고 하는데 김남국 씨도 의원 면직하기 전에 한번 뭘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덜렁덜렁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김현지가 V0라는 얘기가 나오고 V0 김현지 이거는 좀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예요. 끝까지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질 겁니다. 차라리 뭐 김현지 씨가 사표를 쓰거나 안 하겠다고 나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박근혜 때도 보면 못 벗어나고 김건희 여사도 못 벗어나고 이게 참 한국 사람들의 이 권력 투쟁에 들어간 처절함인데 특히 좌파들이 꼭 이성 문제를 꺼내갖고 계속합니다. 그 전에 전두환 정권까지는 이 남녀 문제에 대해서는 기자들도 안 썼고 정치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일본은 지금도 언론이 그런 걸 거의 보도 안 해요. 걔네 포커스인가 하는 잡지가 가끔씩 이렇게 사진으로 일본의 VIP들이 이 연애하는 걸 찍어서 하지만 걔네 레거시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는 여간해서는 안 다룹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모든 언론이 다 다뤄서 옐로우화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된 거는 좌파들, 특히 주사파들이 그것만 확대해서 막 퍼뜨렸어요. 그전에도 보게 되면 팀 스피릿 훈련을 막기 위해서 뭐 훈련에 참여로 온 미군 병사가 뭐 한국 뭐 할머니를 어떻게 했다고 대자보를 올리고 계속 그런 걸로 선동을 하다가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저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대세가 됐기 때문에 한동안은 못 막을 겁니다. 지금 장경태 의원 사건도 그래서 더 가는 거고. 근데 이것이 좌파들이 쓰던 수법인데 자기들이 지금 걸렸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벗어나지? 자기들이 그걸로 정권을 2개나 붕괴시킨 경험이 있는데 자기들이 걸리니까 죽을 지경이죠. 김현지 씨도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재명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못 벗어납니다. 이걸 벗어나는 방법은 뭐 있긴 있죠. 아주 정치를 잘해서 위기를 극복하거나 아니면 뭐 전쟁 같은 같은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그만한 배짱은 없어 보여요. 쉽지도 않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 국민주권세도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 외에는 별로 하는 거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뭐 차관 정도 자르는 거나 하고 준장을 대령으로 강등시키는 그런 째째한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죠. 네. 자, V2 대신 V0 사태 맞은 이재명. 그는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건가? 이 공포와 두려움은 피할수록 따라온다 그러죠. 이건 정면으로 맞서야 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런 배짱이 있을까요? 보수 정권을 붕괴시킬 때는 조자랑 헝깔 쓰듯이 했는데 본인이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할지 배짱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감사합니다.